자, 하자. 91페이지 제2절 체포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있죠. 강제 수사 파트고, 거기에 1총설 가로 1번 인신구속제도라는 게 나오죠. 넘어가자. 여기 형사소송법상 인신구속제도, 인신이라는 말이 사람의 몸을 말해. 사람 몸, 인신, 사람의 몸을 잡아 가두는 건데, 사람의 몸을 신병이라고 그러기도 하죠. 신병, 신병 확보 제도. 신병, 사람 몸을 말한단 말이야. 크게 나누면 체포제도하고 구속제도 두 개가 있어요. 이거 뭐 옛날 얘기인데, 고영욱이 체포, 그 다음에 조연아, 뭐 잘 안 나온다. 고영태, 긴급체포 이런 사람들. 그래서 체포, 구속인데, 말뜻풀이를 하자면 체포는 여기 한자가 세져 있었는데 이게 잘 안 나온다. 쫓아가서 잡는다 이런 말입니다. 채가 이게 밑에 보면 발이 이렇게 달려가는 모양이 나와. 채고 포고 손으로 잡는다 이거. 구속은 묶어서 가두다 이런 말이 되는데, 말뜻은 그렇고 하지만 제도로 치면 체포도 잡아서 가두고요, 구속도 잡아 가둡니다. 그런데 체포는 48시간 안에만 체포할 수 있어요. 그래서 둘 다 잡아 가두는 건 똑같습니다. 체포도 잡아 가두고 구속도 잡아 가두는데 시간의 차이를 밖에 없어. 시간의 차이. 그래서 체포는 48시간 안에 구속하든가 석방하든가 결정해야 되고, 꼭 말하면 이제 48시간만 체포할 수 있는 거고, 구속은 좀 길어요. 경찰 10일, 뭐 검사 10일 해서 수사기관은 30일 동안 구속해서 수사할 수 있어요. 법원 같으면 2개월 기본으로 할 수 있고. 그래서 인신구속제도가 이렇게 체포제도가 구속제도하고 두 개로 나눠지고, 체포의 경우는 체포영장에 의한 체포, 그다음에 영장 없는 긴급체포, 현행 범인 체포 이렇게 있고, 구속의 경우는 피의자 구속도 있고 피고인 구속이 있는데, 체포는 전부 다 전제가 다 피의자입니다. 피의자 영장 체포, 피의자 긴급 체포, 피의자 현행 범인 체포야. 그다음에 피의자 구속이 있고 피고인 구속이 있는데, 기소 전으로 나누면 되는 거지. 기소전은 수사기관이 하는 거고, 체포하고 피의자 구속은 법원이 하는 게 피고인 구속이다. 그래서 아까 영장주의 얘기할 때 잠깐 했는데, 기소전 수사의 구속의 경우는 영장을 받아와야 된다 그랬잖아, 그지? 영장을 받아야 되고, 영장주의 예외가 두 개가 있고, 그 다음에 검사가 지방 판사한테 신청하는 건데, 피고인 구속의 경우는 수사본이 직권으로 합니다. 검사의 신청이 있을 필요가 없어. 재판하는 법원이 직권으로, 지금 순실이 더 구속을 해야 되겠죠. 순실 이러면은 직권으로 그냥 영장을 발부합니다. 그래서 영장 체포는 당연히 영장이 필요한 거고, 긴급체포, 현행범체포는 영장 없이 체포할 수 있는 거니까 영장주 예외인데, 특히 이 긴급체포가 문제예요. 현행범체포는 현재 범죄를 저지르고 있는 놈을 잡는 거니까 이거는 인권 침해 가능성이 약하지만, 긴급체포는 중대한 범죄인을 영장 없이 잡아다가 그냥 석방해버릴 수도 있으니까, 이거는 수사기관이 체포권을 남발을 할 수 있어요. 남용할 수 있어요. 그래서 형사법상 여러 가지 많은 제한이 가해집니다. 긴급체포. 그 다음에 구속의 경우는 영장주의 예외가 없죠. 피의자 구속이든 피고인 구속 영장을 받아야 되는데, 법정에서 구속할 때는 영장이 필요 없습니다. 법정 구속할 때는 법관이 바로 명령하는 거니까요. 그래서 영장주의 예외가 없다. 피의자 구속이고는 체포의 경우는 영장주의 예외가 있고, 시험으로 이야기하자면 영장 체포는 거의 안 나옵니다. 이런 개념만 있다는 거 알면 되겠고, 긴급 체포하고 현행범 체포 번갈아 가면서 나와요. 한 문제가 반드시 나와요. 근데 현행범 체포가 오랫동안 나오다가 지금 긴급 체포가 한 두 번 나오고, 이번 시험에는 현행범 체포가 나올 가능성이 훨씬 높아요. 많이 쉬었기 때문에, 두 번 정도 쉬었기 때문에. 그다음에 구속은 반드시 한두 문제 이상 나옵니다. 이쪽은 아주
복잡하고 어려운데 뭐 근데 이쪽은 뭐 뭔가 보이는 거니까 이쪽은 몇 번 하면 감이 잡혀요. 현실적으로 많이 하는 거고 이러기 때문에 그래서 그리고 문제가 이제 나오면 굉장히 어렵게 깊이 나오죠. 이쪽은 워낙 계속 문제가 나오는 파트이기 때문에 그래서 전체적인 그림이 필요하기 때문에 내가 도표를 만들어놨으니까 도표 잘 참고해서 전체적 그림을 보시고 여기에 한 두세 문제가 나와요. 자, 그 도표를 가지고 전체적으로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나 서로 비교하는 걸로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체포하고요. 구속하고 두 가지로 나눠지죠. 도표 봐보세요. 항상 출발이 이게 왜 필요한 제도냐, 무엇을 위한 제도냐, 왜 이런 제도를 만들었을까 그 생각부터 하기 시작해야 돼요. 영장체포는 수사기관의 피의자 추석 요구에 응하지 않았을 때 그 피의자를 수사관서까지 출석시켜서 수사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옛날에 쉽게 임의동행 형태로 잡아가는 것을 막기 위한 거예요. 그래서 임의동행을 할 사안이면 임의동행을 해갈 사안이면 영장을 받아서 강제로 합법적으로 체포할 수 있는 방법을 만든 게 영장체포입니다. 그래서 영장을 받아서 체포하려니까 시간이 많이 걸리죠. 그래서 나온 게 영장 없는 체포, 긴급체포가 나왔고요. 그래서 영장체포는 수사 초기의 신병 확보입니다. 피의자를 잡아들이는 것을 들여서 수사를 하기 위한 거고요. 긴급체포는 중대한 범죄인을 잡아서 수사해서 처벌하기 위한 거죠. 그래서 처벌의 관점이 강합니다. 중대한 범죄를 처벌을 위한 거고 현행 범인은 현재 범죄를 행하고 있단 말이에요. 절도를 하고 있고 폭행을 하고 있고 그 상황이에요. 그래서 명백한 범죄인을 처벌하기 위한 것으로서 이 둘은 영장주의 예외로서 인정이 되는 겁니다. 그다음에 피의자 구속, 피고인 구속은 도망이나 증거 인멸을 방지해서 수사를 하고 형 집행을 하도록 하기 위한 제도죠. 수사 진행하고 피고인 구속은 재판 진행을 해서 수사와 재판을 진행해서 형 집행을 위한 제도입니다. 그래서 피의자 구속, 피고인 구속은 도망이나 증거 인멸 방지를 위한 제도입니다. 도망이나 증거 인멸을 방지를 위한 제도예요. 이걸 조심해서 보시고. 근데 영장 체포는 그런 제도가 아니야. 도망이나 증거 인멸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가 아니단 말이야. 그래서 다른 점이 나오면 그 취지에서 나오는 거니까. 그다음에 그 영장 체포든 긴급 체포든 피의자 구속이든 피고인 구속이든 범죄 혐의가 상당해야 됩니다. 굉장히 범죄 혐의가 드러나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증거가 아주 많이 확보되어 있어야 되겠죠. 그죠? 이놈이 절도범이 틀림없다, 뇌물범이 틀림없다, 살인범이 틀림없다라는 그게 상당히 나와 있어야 돼요. 그래서 범죄 혐의 상당성이라는 것이 객관적 혐의를 말하고 객관적 혐의라는 것은 유죄 판결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 유죄 판결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은 걸 말하고요. 뭐 오래된 통계이긴 하지만 구속영장이 발부된 사건은 거꾸로 말하면 구속영장 발부된 사건이 재판에 들어가면 유죄 판결이 나올 가능성이 94%가 넘습니다. 94%가. 94%가. 얘도 갔어? 그래서 그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그러면 거의 유죄다고 보시면 돼요. 또 거꾸로 말하면 그 정도 돼야 구속영장이 발부가 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영장체포는 수사기관의 추수 요구에 불응하거나 불응할 염려가 있을 때 하는 거고요. 이게 요건입니다. 추수 요구에 불응하거나 불응할 염려. 그 다음에 최순실 체포영장 발부가 됐고 유라도 뭐 영장 발부한다는 거고. 자, 여기 뭐 영장 발부 과정이죠. 체포영장. 그 다음에 긴급체포는 중대한 범죄인을 처벌하기 위한 거니까 대상이 중대범죄가 되고요. 중대범죄라고 하기 위해서는 그 피의자가 저지른 범죄가 사형에 해당하거나 무기징역에 해당하거나 장기 3년에서의 중대한 범죄에 해당해야 됩니다. 중대한 범죄. 장기가 3년이죠. 단기가 3년이 아니에요. 그 다음에 시간적 여유가 없어야 됩니다. 긴급성이 있어야 되죠.
즉 체포영장을 받아서 체포할 시간적 여유가 없어야 됩니다. 뭐 문영표 전 장관 지금 재판 받고 있죠. 그다음에 이거는 누구냐니까 어린이집 그 애를 싸대기 날려가지고 뭐 몇몇 날아가게 만든 여자. 뭐 좀 오래됐다. 이거는 뭐 김일곤이라는 놈 잡는 현행범인 긴급 체포 장소. 그리고 오늘 뭐 정성원이 호주에 가서 뭐 마약하다가 들어와서 잡혔다고. 그것도 누가 또 찔렀는 모이네. 현행범인 현재 범죄를 행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절도를 행하고 있는 거예요. 그거는 쉽죠. 그 다음에 범행 직후도 현행범이라고 말합니다. 범행 직후. 근데 절도를 하고 바로 난 직후, 강도를 하고 바로 한 직후, 살인하고 바로 난 직후는 현행범을 말할 수 있는데 여기 좀 애매모호하죠. 어디까지를 범행 직후라 할 것인지가 애매모호한데요. 대원 판례가 현재 범죄를 행하고 있다고 하기 위해서는 그 범행하고 현행범 체포하고 시간적으로나 장소적으로 매우 밀접해야 됩니다. 접착성이 있어야 된다고. 절도 범죄 현장이거나 절도를 하고 난 시간적 직후에 돼요. 그래서 장소적 접착성에 관한 명확한 기준은 없고 대체로 생각하기에 피해자가 볼 수 있는 피해자가 가시적으로 보이는 거리까지를 현행범이라고 해야 되죠. 범행 장소라고 해야 되지 않나 싶고요. 시간적 접착성에 관한 판례의 기준이 있어요. 보통 이제 30분을 기준하죠. 30분. 절도를 하고 살인을 하고 30분 내에 잡으면 이거는 현행범으로 봐요. 30분 내에 잡으면 현행범 봅니다. 근데 30분이 넘어서 40분 내에 잡으면 현행범 안 봅니다. 그래서 내가 이거를 피자의 법칙으로 오는데 피자 늦어도 30분 안에 배달해야 되지, 그지? 그 넘으면 식어버리잖아. 그거하고 거의 같은 맥락이에요. 그래서 30분 안에 범행하고 나서 30분 안에 잡으면 현행범을 보지만 30분 지나면 현행범을 안 본다. 그러면 긴급 체포를 하거나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범행 중도 아니고 범행 직후도 아니지만 현행범인 같이 취급해야 될 게 있어요. 그게 준현행범이에요. 준현행범이 현행범에 준하는 건데 추형 정도입니다. 그래서 좀 이따 그림이 나올 텐데 그 편의점에서 강도를 했는데 편의점 앞에서 잡으면 현행범이지. 편의점 문 앞에 잡아도 현행범이지, 그지? 근데 멀리 튀고 나면 더 이상 현행범을 할 수 없잖아. 시간적 장소적 접착성 잃어버렸으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편의점 주인이 강도범을 오토바이를 타고 추적하고 있으면 그놈도 현행범을 봐야 되죠. 추가 추적되고 있는 때입니다. 그리고 멀리서 잡았는데 흉기나 훔친 물건을 갖고 있다 이래도 현행범으로 봐야 되고, 그다음에 멀리서 편의점에서 강도 현장에 편의점에서 멀리 떨어져서 잡았는데 보니까 몸에 그 뭐 훔친 다면서 이렇게 침입한 흔적, 뭐 먼지가 앉아 있다든가 또는 그 편의점 알바하고 싸워가지고 뭐 옷이 찢어진 흔적이 있다든가 이래도 현행으로 봐요. 현장 정적이 있는데. 그다음에 우연히 누군가 이렇게 불신검문했는데 불신검문의 그 물음에 대해서 도망하려 할 때 이럴 때도 현행범을 봐요. 그래서 그런 걸 준현행범이라고 그러고, 그래서 현행범하고 준현행범인을 현행범이라고 그럽니다. 자, 그림 봐봐요. 비슷하게 나오나? 여기 편의점인데 지금 조금 이게 잘 안 나온 것 같기도 한데 여기 요 놈이 강도범이고요. 잘 나오나? 실루엣은 보인다, 그지? 여기 알바하는 여자하고 지금 여기 모자이크 처리가 돼서 잘 안 보이는데 칼이에요, 칼을 들고 지금 여기 이렇게 손에 들고 협박하고 있는데 여자가 뭐 오금이 저려서 뭐 꼼짝달싹을 못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여기 나가다가 만약에 문제 잡혔다면 범행의 실행 직후지, 그지? 결국 요 동감해 했던 게 이러다가 여기 지문이 찍혀서 여러분 잡혀요. 나중에 뭐 현행범 체포는 안 되지만 그 다음에 문 밖에 나섰어. 그래도 현행범인이지, 그지? 범행 직후라고 할 수 있잖아, 그지? 시간적 장소 접촉사성이 있죠. 그래서 요즘에 CCTV 어디가 있어? 여기에 주차돼 있는 차에 찍힌 거야, 그지? 차에
내비에 찍혔나? 그다음 오토바이 타고 도망갔습니다. 그러면 이미 이제 현행범이라고 할 수는 없지, 그지? 그 편의점 주인이 쫓아가고 있거나 옆에 누가 경찰이 와서 쫓아가고 있다 그래야 현행범이라고 준현행범이라고 할 수 있고요. 멀리 나가서 지하철 타러 나와서 그러면 현행범은 아닌 거지, 그지? 근데 여기에 뭐 훔친 물건을 들고 있다든가 하면은 준현행범으로 취급할 수는 있죠. 그러면 이제 현행범인 체포를 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시간적, 장소적 적작성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 이게 일단 출발에 중요하고, 근데 피의자 구속, 피고인 구속은 간단해요. 구속 사유가 있으면 됩니다. 이거는 영장지 예외가 아니니까. 긴급 체포하고 현행 체포가 복잡한 게 뭐냐면 영장지 예외니까 엄격하게 하려고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얘기가 많은 거죠. 그래서 그 피의자 구속, 피고인 구속은 도망이나 증거인멸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니까 도망이나 주거보증이나 증거인멸할 우려가 있으면 구속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요 도망이나 주거보증이나 증거인멸을 하는 데 있어서 고려될 사유가 요 세 가지가 있어요. 대범해라고 외우면 되는데 사안의 중대성, 재범 위험성, 피해자 등의 해를 가할 우려 이런 것 외우면 되고, 요거 뭘 가지고 그래 땄는지는 나중에 책에서 볼 테니까 미리 이렇게 전체적인 흐름만 봐두세요. 일단 도표 정리할 때는. 자, 근데 더 중요한 그다음 요거 보죠. 영장체포는 도망이나 증거인멸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가 아니고, 수사 초기에 수사기관이 피의자를 소환했는데 출소 요구를 했는데 그에 응하지 않기 때문에 강제로 데려온 방법이 불가해요. 그래서 영장 체포할 때는 구속 사유에 해당하는 사유인 도망이나 주거보증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요거 이제 초보자들이 많이 착각하는데, 영장 체포한 다음에 피의자 구속으로 넘어가면 구속영장을 청구할 때는 구속 사유가 필요해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구속 사유가 필요한가 문제는 영장 체포 자체에 구속 사유에 해당하는 사유가 필요한가 이 말입니다. 구속 사유에 해당하는 사유인 도망이나 주거보증이나 증거인멸이라는 사유가 있어야 영장 체포 자체가 가능한가 문제인데 그럴 필요가 없다고. 이거는 출소 요구에 불응하거나 불응할 염려만 있기만 해도 영장 체포가 가능합니다. 그다음에 긴급 체포의 경우도 마찬가지죠. 긴급 체포할 때도 구속 사유에 해당하는 사유인 도망이나 주거보증이나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어야 되느냐 이건데, 긴급 체포는 중대한 범죄의 처벌을 위한 거니까 이는 구속 사유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도망이나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어야지만 긴급 체포 가능해요. 근데 주거보증은 요건이 아닙니다. 주거보증을 이유로 긴급 체포할 수는 없고요. 혈액의 체포는 명문 규정은 없는데 해석상 도망이나 증거인멸 우려가 있어야지만 구속할 수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판례고, 여기 시험에 아주 많이 나와요. 내가 주로 예를 드는 예가 그 백화점에서 매우 작은 소소한 물건 훔쳐가는 여자 있죠. 뭐 스카프를 맺는 척하다가 갖고 간다든지, 머리핀을 꽂고 뭐 보는 척하다가 갖고 간다든지, 이런 이 소규모 절도범이 있는데, 이제 카메라가 있어가지고 계속 관찰하다가 한 사람을 이제 상습적으로 갖고 간다는 걸 알고 관찰하다가 그 사람을 잡았어요. 신원을 파악해 잡고 이제 경찰서에 인계해서 보니까 국회의원 부인이야. 자기의 신병을 이야기합니다. 국회의원 부인이고. 근데 왜 이런 거, 돈이 없어서 그러나, 국회의원이면 돈도 많을 텐데 왜 이런 걸 훔쳐가느냐 이랬더만, 생리가 여자들의 생리기만 되면 그런 도벽이 발동한다는 거야. 그래서 이는 병이지, 심신미약 상태잖아. 그러면 도망이나 증거인멸을 우리가 없죠. 신분이 확실하니까, 그죠? 그리고 다 자기 범죄를 다 인정했다고, 내가 훔친 거 맞고 다 물어줄 텐데 이거는 내가 병 같아서 치료를 해야 될 것 같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도망이나 증거인멸 우려가 없기 때문에 그 사람은 현행범 체포를 못합니다. 긴급 체포도 못하고요. 자, 그 다음에 피의자 구속의 경우는 당연히 이제 구속 사유가 있어야 되는 거고, 이제 더 중요한 얘기가 요거죠.
이렇게 저 피의자가 지금 저지른 범죄가 사형이나 무기나 장기 3년 이상의 범죄에 해당하고 절도 범죄는 장기가 6년에 해당하니까 이 긴급 체포 대상이 됩니다. 그다음에 영장을 받을 긴급 시간적 여유가 없는 등 긴급 사유가 있고 또 저놈을 지금 안 잡으면 도망이나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 그다음 현행범에도 마찬가지. 현재 범죄를 행하고 있는 놈이고 범죄를 행한 직후의 놈이고 편의점을 튼 강도라는 거고 지금 저놈을 구속시키지 않으면 도망이나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 없다. 이거를 언제 누가 언제 판단할 거냐? 누가 언제 판단할 거냐? 이런 문제가 있겠죠, 그죠? 근데 이건 너무나 당연히 누가 판단하겠어요? 나중에 구속할 때에 판사가 판단할 거 아니면 긴급 체포하거나 현행범 체포하는 그 사람이 바로 판단할까? 너무나 당연하게 긴급 체포하는 사람이나 현행범 체포하는 그 사람이 판단하겠죠, 그죠? 그래서 긴급 체포 당시 현행범에서 당시 그 사람을 인식한 상황을 기초로 긴급 체포하거나 현행범 체포하는 자의 입장에 봐서 이놈은 긴급 체포 대상이고 현행범 체포 대상이다라는 것을 판단하면 되지. 사후에 밝혀진 사정은 고려하지 않습니다. 사후에 밝혀진 사정은 이런 것들이 시험에 아주 자주 등장하는 내용이고요. 그다음에 경비 사건 다액 50만 원 미만입니다. 이하가 아니고요. 미만이면 50만 원이 들어가 안 들어가? 50만 원 아직 차기 전이니까 50만 원 안 들어가는 거지, 그지? 50만 원 미만의 벌금 구리 과료인데 요 숫자를 기억하세요. 100만으로 속이기도 합니다. 50만 원이고요. 이런 벌금이나 구리 과료 같은 가벼운 사건을 저지른 놈을 영장 체포, 긴급 체포 이런 걸 할 때는 어떤 요건이 필요한가 이건데 영장 체포는 항상 출석 불응이나 주거부정입니다. 그다음에 긴급 체포는 이런 경미한 범죄인은 긴급 체포 자체가 안 되죠. 사형 무기 장기 3년 이상이 되니까. 그래서 생각을 안 해야 되고 나머지는 다 현행범 체포, 피의자 구속, 피의원 구속은 다 주거 부정입니다. 주거가 일정하지 않을 때에 이런 경미 사건을 저지른 사람을 영장 체포, 현행범 체포, 피의자 구속, 피의원 구속할 수 있어요. 주거가 일정하지 않다. 주거 부정은 뭘로 가지고 판단하느냐면 사람이 일정 24시간 중에 반드시 일정하게 한 자리에서 머무르는 데가 있지. 어떤 경우든 반드시 한 자리에 머무를 수밖에 없는 데가 있어요. 그게 뭐지? 바로 자는 데죠. 자는 데. 밥이야 다른 데 먹을 수 있고 공부야 다른 데 할 수 있고 뭐 노는 거 다른 데 할 수 있지만 자는 건 항상 집에 와서 자잖아, 그지? 근데 그 자는 자리가 일정하지 않으면 주거부정이 돼버려요. 독서실에 자고 여관에 자고 이러고 뭐 벤치에서 자고 이러면 주거부정이 됩니다. 잠자리가 일정하나 안 하나 가지고 판단해요. 그 다음에 영장체포는 너무나 당연하게 영장이 있어야 되고요. 긴급체포, 현행체포는 영장적 예외라 그랬죠. 사후에 어떤 영장도 필요 없습니다. 뒤에 압수수색의 경우에 영장 없이 압수수색할 수 있는데 그것들은 사후에 영장을 받아야 되는데 얘네들은 아예 아무리 영장이 필요 없어요. 그래서 이거는 영장주의 예외가 아니라 아예 영장주의 자체 공백 상태입니다. 공백. 영장주의 공백이라서 긴급체포의 경우에 문제가 많죠. 그다음 피의자 구속은 영장이 필요하다 그랬고요. 피고인 구속은 영장이 법정 내에서 피고인을 법정 구속할 때는 영장이 필요 없지만 법정 외에 있는 피고인을 잡아 들어올 때는 영장을 발부를 해야 돼요. 그러면 영장 체포의 영장은 지방법원 판사가 발부합니다. 지방법원 판사. 이 지방법원 판사를 다른 말로 수임 판사라고도 하죠. 옆에 쓰나 보세요. 수임 판사. 영장 발부 임무를 받은 판사라고요. 우리 사회에서는 실무에서는 당직 판사라고 그러죠. 당직 판사. 둘 내지 세 사람 정도가 영장 전담을 합니다. 돌아가면서 일주일에 한 번씩 하든가 뭐 하루에 번갈아 가면서 하든가 해요. 지방 판사, 수임 판사, 당직 판사. 요즘에 뭐 영장 발부해야 될 사람 안 했다가는 막 난리가 나죠. 욕을 많이 먹고 있죠. 판사들이.
그다음에 검사가 청구해야 됩니다. 검사가 지방법 판사한테 청구하고요. 사법경찰관은 검사한테 신청을 해야 되죠. 검사가 청구하고 이 영장 청구권을 계속 쥐고 있겠다라고 그러고 그것도 달라라고 하는 것이 수사권 독립론이고요. 근데 체포영장은 쉽게 발부를 해줍니다. 청구하면 거의 족족 발부해줘요. 뭐 영장 발부율이 90 몇 프로가 넘습니다. 그런데 영장 체포는 수사기관의 추적 후에 피의자가 응하지 않을 때 하는 거니까 이거는 그 도망이나 증거인멸을 방지하는 제도가 아니라 그랬죠. 그래서 영장 발부 전에 피의자를 신문해보고 체포영장을 발부하는 제도는 없어요. 즉 영장 실질심사 제도가 없다고. 거기에 토표에 요 프린트에는 적혀져 있잖아. 영장 발부 전 피의자 신문 제도가 바로 영장 실질 심사 제도라는 건데 이게 없다고. 이게 없다고요. 지방 판사가 검사의 청구해서 발부합니다. 그다음에 긴급 체포, 현행범 체포는 없고요. 피의자 구속의 경우에도 지방 판사가 검사가 청구하면 발부를 해주는데. 요 피의자 구속은 피의자의 도망이나 증거인멸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를 그랬죠, 그죠? 그리고 여전히 인권 침해 가능성이 체포보다 훨씬 높죠. 오랫동안 구속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이때는 판사가 영장 발부 전에 피의자를 신문해서 영장을 발부합니다. 이게 바로 영장 실질심사 제도란 거고, 뭐 그 국정농단 사건 쭉 뉴스를 지켜봤으면. 구속영장 발부 전에 구치소에서 대기하고 있었죠, 그죠? 그게 바로 영장 발부 전 피의자 신문 제도입니다. 영장 실질심사 절차인 거죠. 그 중에 일환입니다. 그래서 영장 실질심사가 이 피의자 구속을 남발한 걸 막기 위해서 이 피의자를 신문해서 정말 도망이나 증거인멸에 우리가 있나 없나를 판단하기 위한 자료입니다. 그 다음에 피고인 구속의 경우는 수소법원이 한다 그랬죠. 지방판사가 아니고요. 수소법원이란 말이 소송을 제기받은 법원, 검사 기소한 법원을 말하는 거죠. 법원 입장에서 본 거예요. 소송을 받은 기소받은 법원을 말하는 거고, 검사가 청구할 필요가 없다고 그랬죠. 그리고 여기는 영장 발부 전에 피의자를 신문하는 제도가 없습니다. 법정 외에 있는 피고인을 불러오더라도 피고인을 신문하고 영장을 발부할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영장 실질심사는 오로지 피의자 구속 전에만 했다라는 것을 또 잘 알아두셔야 됩니다. 중요해요. 시험에 늘 나온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쪽은. 자, 그 다음에 또 매우 중요한 게 이런 영장 체포, 긴급 체포, 현행범 체포된 사람이 체포 구속이 억울하다 그랬을 때 다투는 방법이 있죠. 다투는 방법이 그게 바로 적부심사 제도입니다. 적부심사. 체포가 적법하냐 부적법하냐 이걸 심사를 요청하는 거죠. 그래서 영장 체포됐으면 48시간만 참으면 이틀만 구속돼 있으면 석방이 되는데 그것도 억울하단 말이에요. 억울하니까 법원에다가 체포 적부심사를 신청하죠. 그래서 긴급체포나 현행범 체포의 경우도 법원에 가서 체포 적부심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피의자 구속인 거는 구속 적부심사겠죠. 구속됐으면 구속 적부심사를 신청할 수 있어요. 그런데 피고인 구속은 누가 한다 그랬어? 피의자 체포 구속은 수사기관이 하죠. 검사가 주도해가지고 지방판사의 영장을 받아오거나 뭐 하죠. 영장 없이 하기도 하지만. 그래서 이거는 수사기관의 권한 남용을 통제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법원의 적부심사라는 제도가 있어요. 근데 피고인 구속은 누가 한다고 그랬어요? 수사기관이 하는 게 아니고 수사법원이 법원이 재판받은 법원이 직권하는 거죠. 최순실 또 구속할 필요가 있나 없나는 거를. 그래서 여기는 구속 적부심사라는 제도가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법원이 한 걸 법원이 또 심사할 필요가 없죠. 근데 이 피의자 체포, 피의자 구속은 지방 판사가 발부한 영장을 법원에서 다시 한번 심사하는 제도가 있죠. 그래서 구속 적부심사의 결과 석방된 경우도 있었잖아요. 근데 대신 피고인 구속의 경우는 구속 적부심사 제도는 인정하지 않으면서
보증금을 내면 석방해 주는 제도, 보증석방제도, 이걸 줄여서 보석이라고 그러죠. 보증석방제도 줄여서. 여기 조금 더 가야 되나? 여기 자꾸 가리나 보다. 이만큼만 더. 에? 자체가 잘라져 버리나? 그런가 보네. 저 위도 잘린 걸로 봐서. 그냥 가자. 보석입니다. 보석. 보석. 보정조건부 석방이야. 보석 석방은 피고인이 무죄이기 때문에 석방하는 게 아닙니다. 얘가 도망을 안 간다, 도망 안 가고 재판을 잘 받을 거다고 누가 보증을 써주고 그 보증하에서 석방을 해주는 거고, 그래서 나중에 수사와 재판을 받고 형 집행 받으면 다시 또 구속이 돼야 돼요. 다시 구속이 돼야 됩니다. 근데 이제 보증을 함부로 안 써주니까 이제 돈을 내야 되죠. 돈으로 보증을 하는 거죠. 그래서 뭐 5천만 원, 재벌 같으면 1억 정도, 한 10억 내야 될 것 같은데, 그 보증금이 보증을 하는 거죠. 그런데 체포 구속의 경우에도 이런 적부심사는 이제 체포 구속이 잘못됐기 때문에 하는 거지만, 보증은 구속은 적법하지만 내가 나가서 재판을 받을 수 있게 해달라. 내가 지금 급한 일이 있으니까. 그래서 그런 보증 조건 하에 석방되는 건데, 마찬가지로 체포 구속된 피의자의 경우에는 보증 석방이 가능하지 않겠는가, 이게 문제인데요. 체포의 경우는 안 해줍니다. 보석을 안 해줘요. 구속의 경우는 보석 석방을 해줍니다. 즉 구속 적부심사 절차에서는 피의자 보석 결정이라는 제도가 있어요. 보증금 납입 조건 무피 석방이라는 이런 제도가 있습니다. 근데 체포 적부심사의 경우는 피의자 보석이라는 제도가 없어요. 없는 이유가 뭐냐 하면, 체포는 몇 시간만 할 수 있다고? 48시간, 이틀만 잡아놓을 수 있는 게 체포입니다. 근데 그 이틀을 세이브하자고 보증금을 구해다가 내고 뭐 하다 보면 이틀이 금방 가겠죠, 그죠? 그래서 적부심사 제도는 인정하지만 그 과정에 피의자 보석 제도는 인정 안 합니다. 근데 구속의 경우는 이거는 장기 구속이 된단 말이에요. 10일 정도, 기초적으로 10일 구속이 되니까 보석 석방이 필요합니다. 근데 피고인 보석의 경우는 별도 보석 제도라는 게 별도의 독립된 제도로 만들어져 있지만, 피의자 보석의 경우는 이게 독자적인 제도로 만들어져 있지 않고요. 구속 적부심사 과정 속에서 구속 적부심사의 법원의 결정 중에 하나로, 제3의 결정으로 도입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게 성격이 전혀 다른 별개의 제도가 강제로 결합되어 있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구속 적부심사는 구속이 불법 부당하기 때문에 신청하는 거죠. 그래서 석방해달라는 거고, 보증금 석방, 보석은 구속은 적법하고 타당하지만 임시로 좀 석방을 시켜달라, 봐달라는 거죠. 그래서 이 성격이 서로 다른 제도가 강제 결합되어 있어서 일으키는 문제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조금 문제가 돼요, 시험 문제에. 자, 그래서 적부심사와 피의자 보석 받고요. 그 다음에 재체포 재구속이 되나, 이걸 한번 보죠. 재체포 재구속이 되나. 영장체포는 판사가 영장을 발부하는 거니까, 영장체포에서 48시간 동안 피의자를 체포해 와서 수사한 다음에 석방하고 나서 다시 또 소환하는데 응하지 않으면 또 영장을 발부할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판사가 판단하니까 아무런 제한이 없어요. 재체포 제한 없습니다. 그런데 긴급체포의 경우는 판사의 개입이 일체 안 된다 그랬죠, 그죠? 일체 안 되기 때문에 수사기관이 긴급체포했다가 48시간 동안 체포해서 수사해보고 뭐 혐의가 없다 해서 석방한 다음에 다시 긴급체포 또 해버린다면 이거는 영장주의가 유린되죠. 그래서 요 긴급체포의 경우는 한번 긴급체포했다가 석방한 피의자는 다시 긴급체포 못하게 막아요. 재체포가 제한됩니다. 예외가 있긴 있는데 긴급 체포할 수 있는 예외가 아니고요. 영장 체포만 가능합니다. 영장 체포, 영장 구속만 가능하다는 건데, 이건 예외라고 할 수 없죠. 사실은 긴급 체포 자체 예외가 아니니까요.
그다음에 현행범 체포의 경우에는 그 뭐 현행범 자체를 재체포한다는 게 없죠. 현행범으로 체포했다가 석방한 다음에 다시 잡으면 그건 현행범 체포가 아니죠. 현행범이라는 거는 현재 범죄를 저지르고 있어야 되니까. 그래서 이거는 생각 안 해도 되고요. 피의자 구속의 경우도 이거는 수사기관에 권한 남용이 있을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그래서 여기는 피의자를 구속했다가 도망이나 증거 인멸이 우려가 없다 해서 석방한 다음에 다시 똑같은 사건으로 재구속하는 게 제한돼 있어요. 똑같은 사건으로. 예외가 딱 하나 있죠. 다른 중요한 증거를 발견하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재구속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절도범을 잡아놓고 구속을 시켰는데 그게 진범이 아니야. 진짜 범인이 아니야. 그래서 석방한 다음에 다시 그 사람을 진범이라고 잡아들여서 구속하기 위해서는 다른 중요한 증거가 발견이 되지만 가능합니다. 새로운 증거가 나타나야지만 구속했다가 석방한 자를 재구속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피고인 구속은 재구속 제한이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피고인 구속은 누가 한다 그랬어? 법원이 한다 그랬죠. 재판하는 법원이 하는 거니까 는 제한할 필요가 없습니다. 법원이 알아서 판단할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이 두 가지 긴급 체포하고 특히 피의자 구속의 경우에 원칙적으로 재구속이 제한되고 다른 중요한 증거가 발견되지 않는 한은 재구속할 수 없다라고 하는 이 예외가 있다는 거. 그래서 여기 뭐 문제는 잘 안 되는데 중요한 증거가 요건이 되는 경우가 형사법상 3개가 딱 있어요. 그래서 외우는 방법이 중구 취재입니다. 중구 취재. 요 프린트에는 돼 있네. 중구 취재 써놓으세요. 중구 취재. 중요한 증거가 요건이 되는 경우단 말이야. 나중에 할게요. 다시. 자, 그렇게 보고 책으로 이제 정리하십니다. 이걸 옆에 잘 두시고 지금 어디쯤 진행하고 있나라는 것을 알고 가세요. 그 지도를 옆에 놔두면 등산하거나 길 찾기가 쉽잖아요. 그런 거하고 똑같은 논리입니다. 자, 92페이지 가죠. 영장 체포. 이런 문제가 잘 안 된다 그랬죠. 아이고 쉬자. 할 수 없다. 이게 끝났네. 쉬었다 하자.